안녕하십니까. 문제해결 플랫폼제기 송종영 예찰도입니다. 문제해결에 관한 지식, 경험, 성공 사례,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제는 숲을 보고 나무를 보자입니다. 문제해결에서 가장 큰 오류는 임기응식의 즉흥적인 문제해결에서 나옵니다. 그런 문제해결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작은 머리가 아닌 큰 머리를 굴리셔야 됩니다. 큰 머리를 굴리는 방법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개방적인 사고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해결의 개방적인 사고에 들어가기 전에 국가별 문제해결 패턴에 대한 재미난 사례가 있어 공유합니다. 제로미 바던이라는 사람이 국가별 문제해결 패턴을 그림으로 그려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였고 그중 재미난 사례만 추려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해결을 가장 잘 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독일입니다. 독일은 문제가 발생되면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해서 다시금 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깔끔하게 문제 해결을 한다고 그림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럼 미국은 어떻게 문제 해결할까요? 미국은 문제가 발생되면 힘으로 해결합니다. 요즘 미국이 패권주의를 보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럼 중국은 어떻게 문제 해결할까요? 공식적으로 중국의 인구는 13억입니다. 근데 그 중국은 문제가 발생되면 어느 한 사람이 문제없음 하면 다 조용히 정리가 됩니다. 그럼 북한은 어떻게 문제 해결할까요? 북한은 일당주의, 공산주의답게 문제가 발생되면 우리의 위대하신 백두혈통 김정은 지도자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조용히 끝이 납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어떻게 문제 해결한다고 그림으로 표현됐을까요? 나름대로 대한민국은 문제가 발생되면 곧바로 문제 해결을 하지만 그에 따라 다른 문제가 막 발생된다고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을 빨리빨리 시기의 문제 해결, 임기응변 전시행정의 문제 해결이라고 말을 합니다. 빨리빨리 시기의 문제 해결은 큰 장점일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큰 사고를 일으키는 문제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큰 머리를 굴려서 개방적 사고를 하는 것입니다. 큰 머리를 굴려 개방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상황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먼저 현상적인 문제가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의 성적이 떨어졌다는 문제가 발생된다면 이것은 현상적인 문제로 문제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빙산을 수직적으로 바라본다면 수면에 나온 것은 20에서 30% 정도고 나머지 70에서 80%는 수면 아래로 잠겨져 있습니다.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수면 아래 잠겨져 있는 70에서 80%입니다. 이것을 잠재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이 잠재적인 문제를 파악하는 방법은 먼저 큰 머리를 굴려 전체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핵심적인 문제를 파악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아들의 성적이 떨어졌다.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 가지가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성적이 부진한 아들의 친구, 게임에 빠진 아들, 새로 생긴 아들의 여자친구 등등등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핵심적인 문제점을 선정하여 보다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큰 머리로 전체적인 관점에서 상황 파악을 하는 방법에 중점을 두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관점에서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것은 우리의 직감성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의 성적이 떨어졌다면 당연히 아들에게 공부해라 퇴근하게 되고 아내는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혹시 옆 동네 사는 상근이는 아는지? 상근이가 공부도 못하지만 불량스러운 끼가 있는데 요즘 우리 아이가 상근이랑 친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적이 많이 떨어졌다고 얘기하면서 이사 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논리적 비약이 있습니다. 많은 것이 빠져 있습니다. 성적이 25등이면 다음과 같이 물어보아야 합니다.
아들의 친구 관계는 어떤지, 아들의 학교 생활은 어떤지, 아들이 집에서는 어떻게 생활하는지, 기타 다른 곳에 문제가 없는지 등등등 전체를 대변하는 누락과 중복이 없는 관점을 설정하고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물어보면 친구들도 상근이, 종근이, 상정이, 여친 등등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25동 이꼬르 상근이 하면 나머지는 다 빼고 자신이 알고 싶고 문제라고 의심되는 것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기형적인 문제 해결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관점에서 상황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즉, 누락과 중복이 없는 정보 분류의 관점을 잘 선정하고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대문자가 누락과 중복이 없는 중문제로 분류가 되고 중문제는 누락과 중복이 없는 소문제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문제와 문제점, 문제와 문제점으로 분류가 되면서 원인 분석도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면 대문제는 전사 차원, 중문제는 부서 차원, 소문제는 개인 차원의 문제가 되면서 당초 문제의 절반은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적 구조가 잘 되려면 미시의 법칙에 의해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누락과 중복이 없는 1단계 세분화, 2단계 세분화로 로직 트리의 구조를 형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누락과 중복이 없는 관점을 설정하는 미시의 법칙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맥켄지 컨설팅에서는 문제의 상황 파악 시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칙으로 중복되었거나 빠뜨리거나 오류가 없는 부분 집합을 만들어 전체 집합을 이루는 것으로 미시의 법칙을 정의합니다. 그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오더를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결혼을 3개월 앞둔 예비신랑, 예비신부입니다. 신랑, 신부 입장에서 결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무작위로 생각나는 대로 나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아마도 여러분들은 제가 제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참여를 하실 겁니다. 첫 번째 방식은 나열식 접근법입니다. 생각나는 것 모두를 생각나는 대로 무작위로 정보 파악을 하는 겁니다. 예식장, 사회, 필요한 웨딩카 등등등. 그러나 이 방식은 누락과 중복이 많은 방식입니다. 이와 같은 비효율을 제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누락과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분류식 접근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비슷한 정보끼리 분류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연스럽게 정보가 이동되면서 분류가 되어지네요. 이렇게 정보가 분류되면 분류된 그룹의 제목을 정하는 겁니다. 단, 제목을 정할 때는 누락과 중복이 없이 제목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사람은 행사, 사람, 장소 이렇게 제목을 분류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제목도 바람직한 제목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약간의 누락과 중복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 말고 다른 방식으로 제목을 만드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까지 실습을 통해 많은 팀이 도전을 했는데 그 중에서 베스트 답은 결혼 전 준비할 것, 결혼 당일 필요한 것, 결혼 후 필요한 것 등으로 결혼 준비의 시간차를 키워드로 정보를 3개로 분류한 것입니다. 이처럼 분류식 접근법은 나열식 접근법보다는 누락과 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여기서도 어느 정도 누락과 중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시적 어프로치입니다. 정보를 파악하고 분류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누락과 중복이 없는 정보 분류의 관점을 설정하고 정보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참조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결혼을 3개월 앞둔 시점이니까 예약을 키워드로 넣어보았습니다. 예약에는 사람에 대한 예약, 물건에 대한 예약, 장소에 대한 예약이 있습니다. 3개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준비할 것이 세분화될 수 있고요. 이 관점별로 이런 것이 필요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고 하면서 정보를 파악할 것입니다. 이처럼 미시적 접근법은 먼저 정보부터 찾는 것이 아니고 정보를 어느 범위에서 찾을지 누락과 중복이 없는 정보 분류의 관점을 3개에서 4개 정도 먼저 세팅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나의시접근법, 분리시접근법보다 정보의 누락과 중복이 최소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맥킨지 컨설팅에서 강조하는 미시의 법칙입니다. 이와 같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사실지향적 사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 방법은 정보의 품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정보는 A급 정보, B급 정보, C급 정보로 나눌 수 있습니다. A급 정보는 내가 눈으로 본 정보입니다. B급 정보는 상황이 종료되고 발견된 정보입니다. C급 정보는 청취의 정보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본다면 아침에 출근할 때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정면 충돌한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A급 정보입니다. B급 정보는 아침에 출근하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서 군중 사이를 삐집고 들어가 보니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사고가 나서 오토바이 탄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상황이 종료되고 발견한 정보입니다. 이게 바로 B급 정보입니다. C급 정보는 출근해서 자리에 딱 앉자마자 같은 직원이 큰일 났어 회사 밖에서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했는데 오토바이 탄 사람은 70m 나가 떨어지고 견인차가 수십 대 몰려들었는데 아주 회사 밖이 난장판이야? 이렇게 들은 청취의 정보를 C급 정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문제 해결에서 A급의 품질을 원한다면 거기에 사용된 정보가 A급 정보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처럼 보이는 것,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것, 사실이 되었으면 좋은 것 등등 이것을 A급 정보로 착각하고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나의 정보의 수준을 따져보고 가급적 A 정보 중심으로 전체적인 관점에서 상황 파악을 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지향적 사고의 중요성에 대한 사례를 제시한다면 피겨의 여왕 김연아와 영원한 라이벌 아사다 마오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현역 시절 첨예한 경쟁은 선수뿐만 아니라 팬들도 열정적으로 경쟁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일본에서 열린 세계 피겨 선수권 대회에서 아사다 마오의 경기가 끝난 직후에 많은 팬들이 선물로 인형을 경기장 내에 던져주었습니다. 그때 스포츠 니폰 기자가 신발이 던져진 사진을 보고 팬이 신발로 보이는 물건을 링크에 던졌다고 기사를 썼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많은 일본 팬들은 한국 여성이 던졌다, 굴욕을 느낀다며 분개하였습니다. 중국의 칭다오 신문은 한 발 더 나아가 정체가 알 수 없는 사진을 게재하며 한국 팬이 소음을 질렀고 속옷을 벗어 던졌다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것으로 한국과 일본 팬들의 감정 싸움이 심하게 격화되어서 정말 그런지 아닌지 진실 파악에 나섰습니다. 결론은 팬들이 던진 봉제의 인형이 사진에 찍힌 각도에 따라서 신발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스포츠 니폰의 기사는 A급 정보입니까? B급 정보입니까? C급 정보입니까? 어느 것에 기반을 두고 쓴 기사입니까? 당연히 자신이 본 것이 아니고 C급 정보 기반의 기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이라고 믿고 싶은 관점에서 A급 기사라고 밀어붙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가짜뉴스가 난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지향적 정보 파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 파악의 기준을 중시하셔야 됩니다. 첫째, 현장에 가서 현물을 보고 현상을 파악해서 얻은 정보를 중시하셔야 됩니다. 둘째, 만약에 이게 여의치 않다면 데이터 중심, 프로세스 중심, 이론 규칙 중심 등 변하지 않는 정보를 중시하셔야 됩니다. 셋째, 이것도 여의치 않다면 자신이 취합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출처와 제공자 등은 근원을 명시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문제를 해결할 시에 숲을 보고 나무를 보자는 취지로 문제가 발생되면 즉흥적인 자세로 대응하지 말고 먼저 전체적인 관점에서 누락과 중복이 없는 관점을 설정하고 문제에 대한 상황 파악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틀로서는 미시의 법칙을 제시해 드렸고,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큰 머리를 굴리는 습관은
탁월한 문제해결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임을 정리의 변으로 대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